네, 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Y입니다. 원래는 별도의 오프닝이 없이 중년 유학생이 진학 학교를 고르는 기준에 대한 영상 2편을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던 학교의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사실을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 영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오프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미 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진학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많지 않았어요. 풀펀딩을 지원하는 박사과정 학교가 저희 지역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지역을 옮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결국 모든 학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 이미 미국에 와서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학교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께도 제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사실 합격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대학원 준비를 했고 그 대학원 준비에 따라서 유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실 그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도 혹시 제 아내가 성공한 것과 제가 실패한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아내와 좀 상의를 한 후에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중년 유학 준비생들이 여러 학교에 합격한 이후에 어떤 학교를 골라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미국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다른 편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언급하자면 다 다르지만 주로 동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과 기후가 비슷한 편이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합격하신 학교의 위치마다 기후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데오 주변에 위치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 날씨를 준비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겨울 옷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죠. 이런 점들 때문에 꼭 기후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캘리포니아 쪽 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겨울 옷을 다 버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부 지역의 학교를 가게 되면서 겨울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미국에 왔어야 했어요. 또 하나 기후를 중심으로 학교를 선택을 할 때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그 지역 특유의 자연재해 빈도와 종류를 꼭 체크하셔야 해요. 물론 어느 지역의 학교를 가더라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너무 무작정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른 자연재해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캘리포니아의 산불 문제라든지 플로리다나 동부 연안 지역의 허리케인 그리고 중부의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생존을 위한 어떤 생존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합격하신 학교의 밸류가 서로 비슷비슷하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후가 조금 더 좋고 자연재해 빈도가 조금 더 낮은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지역에 오게 됐을 때 날씨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우울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유학을 할 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도시 주변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곳에 비해서는 이곳 날씨가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교민분들마다 이곳이 날씨가 정말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흐린 날이 많아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겨울이 5개월, 6개월에 달할 정도로 길고 추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이곳의 기후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좋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국 특유의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두 개의 큰 자연재해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시카고나 업스테이트 뉴욕과 같이 겨울에 아주 혹한의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비교해서는 그 정도로 춥지는 않거든요. 여름에 너무 덥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학교를 선택을 할 때 기후를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일반 가정이 모두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유학 생활을 하는 건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유학하는 당사자야 학교 생활이 있고 거기서 다양한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나름 적응이 가능한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 같은 경우는 고립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잘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에 대해서 관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고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년의 가족이 함께 유학을 오게 되면 학교 주변에 살기보다는 아무래도 외곽 신도시 주거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보다는 인구 구성이 많이 다른 편이에요.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야 외부인들도 많고,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타주에서 온 학생들도 많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보다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반면에, 신도시 주거 지역으로 오게 되면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낯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 고유의 인구 구성과 유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 백인 분들이 원래 많이 정착해서 사시던 지역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이거나, 아니면 흑인 분들이 많이 정착해 사신다 그러면 이제 흑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뵐 수 있게 되는 거고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부 펜실베이니아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학교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신도시 주거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학교 주변이야 유학생도 많고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20대 싱글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잖아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가정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원래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더 많이 교류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 북유럽 혹은 동유럽 쪽에서 이주해서 오셨던 분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라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에요. 그래서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 가더라도 한국인은 한 명도 없고요. 중국인이나 인도인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요새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든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 학교 가면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같은 학년에 한국 사람이 저희 딸 한 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저희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딸아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아이가 굉장히 잘 적응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도시 외곽에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인구 구성이 조금씩 다 다른 편이에요. 학교를 선택하시게 되면 주거지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실 텐데, 확인하시면서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이라든지 분위기, 그리고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 지역 커뮤니티 환경이라든지 인구 구성 이런 거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문화적 분위기가 본인 외에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라는 것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게, 이주할 지역을 선택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유학을 준비해야겠어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시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앞으로 온 가족의 일생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교들 모두 좋은 학교예요. 또 합격하신 학교 모두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기회를 선사할 거예요. 어느 학교든지 간에 그 학교들 모두 사람들 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고, 이미 많은 한국분들께서 그곳에 정착해서 수학하셨고 또 정착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은 준비하면서 중년으로서 나만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또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년의 나이에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 하면서 힘들지만 기쁘게 행복하게 전부 다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과 가족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잘 고려해서 잘 알아보고 가실 학교와 지역을 잘 선택하셨으면 해요. 합격 메일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너무 들떠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좋은 선택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럴 나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